빅데이터 오픈다운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의 시장 돌아보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간 이제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쪽 좀 볼게요. 3차원 가상 세계죠.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살짝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중소형 개별 종목들 테마들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그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 초반서부터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이제 나타냈는데 주 중반에 살짝 변동성을 확대하는가 싶더니 주 후반에도 다시 한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기대감을 형성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 부분 테마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갑자기 이제 튀어나왔고 TV 광고도 시작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TV 광고가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업계 관계자분들, 이제 메타버스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로 거론되는 회사분들을 우연치 않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본인들의 회사가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다는 것에 의외로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자신들의 회사가 메타버스,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거와 본인들이 회사를 보는 것들은 물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아시는 분들이 본인의 회사와 메타버스가 연결이 된다는 거에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일단은 가상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가상 그 현실에 있어서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미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폭들이 좀 생각보다는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내일은 또 맥스트라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미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된다라면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호재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 점검해봤고요. 두 번째로 2차 전지 쪽 좀 봐야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쪽 중심으로 주가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의 보유 비중을 좀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 전기차 관련 쪽은 대거 순매수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전전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강한 테마를 형성했다라면 전주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소폭 약간의 변동성이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호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완성 업체들도 실적 호조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 소재단에 있는 호조세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조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2차 전지가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전에 저도 아까 자막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벤츠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의 확장성이 생각보다 빨라집니다. 일부 현대차 같은 경우 30년, 35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벤츠가 25년으로 앞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2차 전지에 있어서 특히 소재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피로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 추격은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단기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시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세 번째로 여행주 좀 볼게요. 미국에서 지난주 후반부터 반등이 나타났는데 여행과 항공 업종 등 가장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격이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해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일부 여행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뭐 1,000명대 이상으로 그렇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이 섹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발 영향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수요일부터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인 부분들이었다. 그리고 순환매 차원으로 한 차례 한번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란풍선이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노란풍선이 주도하다 보니까 미국도 올랐고 우리나라도 노란풍선이 올랐네 이렇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기에 따라서 나머지 여행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특히 여행주뿐만이 아니라 면세점, 항공주 다 이제 공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있어서 훈풍을 좀 자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부 여행이 재개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판으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여행들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물론 1,000명대 중반에서 지금 2,000명대를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잠재된 수요. 지금 뭐 주말에 길거리에 차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울은 그러니까 도심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여행지들의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된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여행주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불안하죠. 아직까지는 여행주를 본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순환매 차원으로 지난주 한 차례 돌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냉정을 되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행 업종 이번 주 흐름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IPO 대여급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첫 주자가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지난주에 일부 관련주 이미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예, 이제 카카오뱅크 오늘 내일 일단 39,000원에 이제 공모를 시작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카카오페이가 하반기 이제 빨라야 4분기 정도에 이제 상장할 것으로 이제 상장이 미뤄졌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주들도 주 초반까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청약 효과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39,000원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따상을 이제 기록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따상이라는 용어도 참 저도 제가 낯설어요. 저도 증권계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따상이라는 용어가 왜 그 당연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낯설긴 합니다만 네. 어찌 됐던 뭐 이런 뭐 용어들이 나왔는데 따상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따상이 된다라면 국내 은행 대비해서 워낙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일단 주가 그 카카오뱅크 관련주 소위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모 결과에 따라서 공모가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그냥 금액으로 써내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00조라는 돈이 몰린 건데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향후에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를 주초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따상이 당연한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당연시된 예. 시장이죠. 공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번 주 초반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업섹터로 메타버스와 2차 전지, 여행, 카카오뱅크 점검해봤고요. 이제 월요일인데 7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네. 하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현명할까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규모 기업들의 확정 실적들이 발표가 나옵니다.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이미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서도 보여지듯이 주가 그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실적이 덜 나오는 기업들이 나타난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요한 기업들이 다 이번 주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물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이제 실시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전망이 양호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 순환매 차원에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투자 전략 사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